예, 안녕하십니까. 파이썬 5장 2절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재규함수 또 재규함수의 문제, 조기 리턴에 대해서 배우고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기 전에 재규함수와 메모화, 그다음 조기 리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함수를 활용하는 주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함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른다 라는 의미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팩토리얼인데요. 우리가 이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 자기 자신의 팩토리얼은 자기 곱하기 자기보다 하나 적은 거의 팩토리얼. 그래서 요 n 대신에 n-1을 썼을 뿐이지 자기가 자기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재기함수를 언급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복문으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n 팩토리얼은 결국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n-1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요게 그런 내용입니다. 즉 i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n-1이라고 되어 있지만 n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변수에 곱하기 는으로 되어 있어서 누적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1이 있는데 여기 i가 1이면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가 되면 1 곱하기 1 곱하기 2, 3, 4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웃풋에 들어있는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누가요? 이 함수를 호출한 애한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팩토리얼 1 하면 1을 n에다 1을 집어넣고 1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나오는 거고, 팩토리얼 2면 2가 나오고, 팩토리얼 3이면 6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팩토리얼 5면 120이 결과로 나옵니다. 팩토리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팩토리얼 0은 1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1이라고 정의하면 팩토리얼 1은 얼마가 되느냐? 1 곱하기 팩토리얼, 여기 약자로 쓴 겁니다. 여기 F라고 썼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이 얼마예요? 1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그리고 팩토리얼 2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 그 다음에 팩토리얼 3,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팩토리얼 4는 4 곱하기 F3이 되고 F3은 결국은 3 곱하기 F2 그리고 F2는 2 곱하기 F1 이죠. 그리고 결국 요거의 저번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곱하기는 빠져야 되는 건데, 자 여하튼 그래서 결국 F4의 팩토리얼 값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재기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항상 재기함수는 끝나는 조건을 먼저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언제 끝나느냐, 이 n이 점점점 작아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언제가 될 때, n이 0이 될 때, n이 1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재기함수를 쓰는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언제 끝날지를 정하고, 그 값이 나올 때에 리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2를 리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즉, 거기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는 결국 식을 쓰는 거죠. 점화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점화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된 결과를 리턴해 주면
그 리턴된 요 값이 또다시 자기 자신을 부르고 또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팩토리얼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기함수입니다. 자기가 자기 그 입력값, 매개 변수의 값을 줄이면서 자기 함수를 호출해주는 재기함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더 추가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은 요 재기함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재기함수를 안 쓰고 반복문을 쓸 때와 재기함수를 쓸 때와 보면 재기함수를 쓰게 되면 논리적으로 깔끔해져요. 그래서 이해가 빨리 됩니다. 대신에 자기가 자기를 계속 호출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부하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문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뭐 어차피 컴퓨터에서 반복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기함수를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컴퓨터 코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재기함수 써가지고 가독성을 높이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 토끼 그림으로 해서 번식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된 거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부터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2달부터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토끼가 이제 태어나고 한 달 지나고 나서 이렇게 2마리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달 더 지나고 나서 요때 이제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새끼를 낳아서 3개월째 되면 이렇게 있고,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매달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여기 그림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죽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죽지 않았으니까 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토끼가 죽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을 거고요. 얘가 새끼를 낳을 거예요. 그죠? 얘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달이 지났잖아요. 새끼가 지금 여기서 태어나서 2달 지났으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새끼를 낳고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으니까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화살표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내용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태어나서 한 달 동안 성장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접붙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면 한 달 동안 뱃속에 있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2달이라는 기간이 태어나자마자 2달이 되어야 새끼를 낳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요것이,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뭐 A1 여기 A2 그 수열 개념으로 하면 결국은 A 뭐 3 같은 경우는 A1 더하기 A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개는 요 2개 더해준 거고, 그 다음에 A4는 A3 더하기 A2예요. 자, 여기 A4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6마리죠. 왜 6마리냐?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여기 바로 직전에 2개의 값의 합이 바로 그 수열의 값하고 똑같거든요. 요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n번째의 값은 바로 직전 n-1번째의 값 더하기 그 전 n-2번째의 값이 합하고 똑같다 이 얘기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기함수에서 끝나는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얘네들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n이 만약 10이다 그러면 10, 9, 8 이렇게 줄어드는데, 줄어들다 보면 n이 2일 때 1이라고 하는 거, n이 1일 때 1이라고 하는 요 끝나는 지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2개를 쓴 이유는 이쪽도 있지만 이쪽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1이면 하나는 2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값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값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값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f의 뭐 4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f의 3 더하기 f의 2가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f의 3이 f의 2 더하기 f의 1이 될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f의 여기 2까지만 구했죠. 그러면 여기는 이미 있잖아요. 1이라고. 그 다음 여기는 1, 1. 그래서 요 합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값이 이 두 개를 합쳐서 요 f의 4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이니까. 자, 요거는 좀 뒤에 그림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PPT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234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번 호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몇 번 호출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가 처음엔 0이었어요. 0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번 수행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된 횟수가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자,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요 함수 바깥에 선언된 요 변수, 외부 변수가 있고 함수 내에 선언된 요 변수는 내부 변수입니다.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 이름이 똑같으니까 같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게 같지 않습니다. 물론 뭐 C나 이런 데서 보면. 자,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변수를 여기서도 쓰고 싶은 거예요. 내부에서. 그럴 때 앞에다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요거는 외부의 변수고 외부의 변수를 가져다가 값을 계속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에다가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에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함수가 다 실행되고 다 끝날 때 함수에 있는 모든 변수는 다 사라져요. 초기화가 돼요. 없어집니다. 리턴할 때 리턴 값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얘기는 그 메모리상에 잡아놓은 공간을 비운다는 얘기예요. 다른 놈이 쓸 수 있게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몇 번 반복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함수가 사라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영역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함수 호출할 때마다 그 바깥에 있는 변수의 값에다가 값을 증가를 시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참조한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요걸 써야지만 몇 번 함수가 호출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런 의미에서 넣은 거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피보나치 수열 35번까지 했더니 횟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컴퓨터에 부하를 많이 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이 234페이지 있는 그 그림이 여기 있네요.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이걸 잘 보시면 f의 10을 값을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 먼저 이 값을 구하고, 그 다음 이 값을 구해요. 그리고 이 값을 구하려면 이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쭉 내려가면 무진장 많은 노드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애를 우리는 리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아닌데 쭉 내려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있겠죠. 뭐 F의 1, 뭐 F의 2,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값은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만약에 구했다면 요가 구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요 값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구했다면 요 구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던 방법을 하면 그걸 일일이 다 계산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좀 한번 써보면 f의 10을 구하기 전에 f의 1의 값을 어딘가 저장해 놓고 f의 2를 어딘가 저장해 놓고 f의 3을 어딘가 저장해 놓고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럼 만약에 내가 f의 5의 값을 구해야 된다. 근데 5의 값이 어딘가에 있으면 계산하지 말고 그의 값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계산 안 해도 되죠. 그 다음 f의 6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6이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만약에 계산된 게 없다. 그럼 6만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바로 직전에 F5하고 F4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쓸데없이 반복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복해서 확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쓸 때 컴퓨터의 로드를 줄이면서 시간도 빨리 하면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힘이 덜 들어가고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 자원을 조금 쓸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죠. 뭐 가장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라면을 끓이는 방법. 수없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라면 끓이는 방법. 어떤 친구는 물을 컵에 뭐 3컵을 넣고 그 다음에 수프를 넣고 그 다음에 계란 넣고 우유 넣고 그 마지막에 라면 넣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라면 끓이는 거에서 가장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라면 끓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가장 맛있는 거죠. 그 방법을 누군가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뭔가 그 친구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 레시피라고 해나요? 그 방법을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여러분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쓰는 방법은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 그 방법 써요. 그 방법, 그 좋은 알고리즘, 그 레시피, 좋은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방법을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빠르게 자원을 조금 써가면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알고리즘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감각적인 이런 프로그램 코딩의 감각적인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 알고리즘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알고리즘 요거를 조금 갖다 쓰고 저 알고리즘 저걸 갖다 쓰고 짬뽕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그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글로벌 카운터라고 하는 부분을 지우면 이런 에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변수를 내부 함수에서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을 써야만 에러가 없이 출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미 계산된 거면 그걸 갖다 쓰지 계산할 필요 없다. 이게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내가 생각해내면 제일 좋은 건데 생각 못하더라도 이런 알고리즘 있어.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내가 찾아서 요 알고리즘을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해야지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 코딩을 할 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의 1, F의 2, 요 값은 이미 정해놓은 거고 요 값은 다 1이라고 정의됐죠. F의 3은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요 값이 얼마다라고 계산되면 요거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등록하는데 어디에다 등록하는 변수에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변수?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형 있죠. 거기는 뭐예요? 키 밸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키 밸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요 키 값은 요 앞에 요 숫자를 생각하시고 밸류는 요거 뒤에 나오는 결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F에 여기 3이 3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계산이 됐으면 여기다 3 콜론 3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F에 4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여기에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4가 되겠죠. 여기에 4, 아니
4에는 4 이렇게 쓰고 F에 5면 F에 5는 얼마예요? 7이 되죠. 그럼 F 5 콜론 7이라고 쓰는 거예요.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다시 F에 4를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럼 먼저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 4에 값이 4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그걸 갖다 쓰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자,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 얘기가. 만약에 네가 구하려고 요 n이 딕셔너리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n이 만약 3이다. 근데 3이 아까 3이라고 했죠. 여기에 있네? 그럼 요 밑에 걸 실행하고 만약에 없으면 else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실제 계산을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값을 계산할 필요 없이 그거는 한 번만 계산하고 한 번 계산돼 있으면 처음에 계산돼 있으면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갖다 쓰자 이런 내용이죠. 이걸 메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메모 저장을 해놓고 그걸 갖다 쓰는 거죠. 자,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 값이 있으면 요거 갖다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n이라고 하는 값. 아까 그 3이면 3이고 4면 뭐 아까 4고 5면 7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5의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5의 값은 얼마예요? 딕셔너리 5는 얼마냐면 여기 7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밸류 값을 리턴해라 거죠. 값을 리턴하라는 얘기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계산된 게 없다면 그러면 아까 n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1과 n-2의 값을 요거는 어디에요? 그 전에 여기 딕셔너리에 있겠죠? 그럼 갖다 쓰고 여기 딕셔너리에 있으면 갖다 쓰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서 이 아웃풋에 넣고 이 아웃풋을 지금 계산된 거잖아요. 계산된 거 또다시 딕셔너리에 넣어줘야 돼요. 왜? 그래야 그 다음 번째 다음 반복할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요거는 저장하는 거잖아요. 딕셔너리 저장해 놓은 거. 왜? 다음번 팩토리얼 계산할 때 두 번 다시 안 하게 하려고 메모리 이게 저장을 해 놓는 거죠. 딕셔너리 그거고 여기 마지막 계산된 아웃풋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산 안 돼 있으면 계산해서 그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반복 횟수가 확 줄어들겠죠. 자, 결국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한 번만 계산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딕셔너리에 저장을 해서 그래서 처리를 수행하지 않고 그 딕셔너리 메모된 값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계산해 주니까 코드 속도가 사실 코드 속도가 향상된다기보다는 똑같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계산을 확 줄여야 된다. 한 번만 계산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기함수하고 같이 쓰시면 좋은 기술입니다. 재기함수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메모 기능을 이용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조기 리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턴을 어떤 경우는 이게 함수 전체 다 수행이 되고 마지막에 리턴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중간에 리턴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 조기 리턴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함수 내에 리턴 키워드를 사용한다. 특히 이제 if else 조건문에서 요걸 많이 쓰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n이 딕셔너리에 있으면 요거를 수행하고 여기 있으면 이미 계산됐으니까 그거의 밸류 값을 리턴해 줘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게 아니면 요걸 수행을 안 하겠죠. 그러면 그 밑에를 수행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조건 만족이 안 되면 요 거짓일 땐 요거 수행되니까 이 리턴을 만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걸 쭉 처리해서 그 다음에 리턴을 하면 여기서 리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면 요게 리턴 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마지막 게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리턴을 중간에 있는 요 리턴을 잘 쓰면 굳이 else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else문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else문을 썼으면 else문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if문하고 같은 라인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n이 만약에 참이면 요 딕셔너리에 있으면 여기 참이 되면 이걸 실행하고 리턴해요. 그건 아까랑 똑같아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그러면 얘를 수행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else문은 뭐예요? 위에 if문이 거짓이면 당연히 수행돼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else문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이 안 됐으니까 여기 수행되고 마지막에 수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else문이 사라진 것 말고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 들여쓰기를 이게 지금 들여쓰기는 한 번, 두 번 돼 있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돼 있잖아요. 이 경우에 따라서 이게 뭐 세 번, 네 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소스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들여쓰기가 많이 돼 있으면. 근데 여기는 들여쓰기가 S문이 빠짐으로 인해서 한 번 줄어드는 거죠. 들여쓰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가독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내용도 줄어들고 뭐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재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메모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산된 결과를 딕셔너리나 이런 데서 저장을 해놓고 계산하기 전에 그 값이 있으면 그걸 갖다 쓰고 없으면 계산하는. 그래서 그게 메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조기 리턴은 중간에 리턴을 넣어서 만약에 그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게 리턴되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을 재기함수로 만들어 리스트를 평탄화한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리스트가 지금 여기 지금 두 겹으로 쌓여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요 쌓여 있는 것을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함수를 플랜트로 함수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평탄화 뭐 이런 의미죠. 평탄화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새로 만들어지는 리스트를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그냥 아웃풋이라고 이름을 지정할게요. 아웃풋에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입력된 이 데이터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결국은 요 이그젠플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그젠플을 매개 변수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 데이터가 이그젠플일 텐데 여기에 들어오면 얘가 요 하나하나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요걸 하나 읽어요. 그 다음에 요걸 읽고 그 다음에 요걸 읽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읽었는데 얘가 리스트인지 타입이 리스트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리스트다 그러면 다시 플랜트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리스트가 아니면 그러면 그냥 아웃풋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포문을 쓰고 뭐 여기 i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in 여기 입력된 데이터 이 데이터가 당연히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일 거고 그러면 그 원소 하나를 딱 읽었는데 여기 꺽쇠가 있는 1, 2, 3이요. 1, 2, 3이니까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타입이 뭐냐? 내가 읽은 그 i가 리스트면 다시 이 함수를 호출해 줘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웃풋에다가 그냥 만약 이런 7과 같이 그냥 숫자다. 그럼 여기 s에 걸리겠죠. 그럼 7이면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리턴을 아웃풋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입력값이 뭔지 모르지만 이 입력값이 인트인지 스트링인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입력값이 i라고 했을 때 i가 리스트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i가 리스트면 true가 될 거고 요거 이 빈 껍데기 요것도 뭐예요? 빈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true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료형 변수 이런 것이 어떤 타입인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처리하는 함수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